잠깐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신 준비 중이라고 알렸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첫사랑 때문이다. 한때 그녀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 이제 그녀의 변호사로서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은 한순간에 흔들렸다. 그 선택이 가져올 대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의 모든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아내 이서연의 첫사랑, 과거 그녀를 아프게 떠났던 그 남자 강민호가 다시 그녀의 인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때 사랑보다는 재력과 지위를 택해 서연을 버리고 재벌가의 고귀하고 매혹적인 딸을 선택했다. 시간이 흐르고 겉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그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무렵 나는 낯선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서연은 이미 그의 곁에 다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였고 그 남자의 법적 싸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무너지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무너짐은 순식간이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감정의 부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라도 한 듯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날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짧은 한마디는 내 가슴을 깊게 쪼개놓았다.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 앞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던 우리였다. 서연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지친 얼굴, 떨리는 어깨, 그리고 한없이 희미한 목소리. 잠깐일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흑역사,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남자, 강민호. 지금의 그는 몰락한 상태였다. 부인과의 결혼은 사실상 파탄났고 이혼 소송은 결렬되었으며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싸움이 한창이었다. 사방이 막혀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혼 소송을 직접 맡겠다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부인이 가진 영향력도 막강하고 소송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이 괜히 엮이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게 만들 수 있어. 그녀는 뭔가 더 설명하려다 멈칫했고 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날 배려해줘서 고맙네. 말투엔 차가운 냉소가 서려 있었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숨만 골랐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챙겼다. 좋아. 이혼하자. 그 말에 서연이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꺼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말이 목구멍을 틔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나. 예전에 강민호한테 차이고 그 여자가 너를 때려 병원에 실려갔던 날. 그녀는 숨을 멈춘 듯 굳어 있었다. 그날 넌 내게 말했지. 널 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말을 마친 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하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가려지며 내 입에 맺혔던 마지막 말들도 함께 닫혀버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생각했다. 서연, 넌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늘 그래왔듯 자기 합리화에 능한 이중적인 여자였던 걸까? 나는 서연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똑똑하고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줄 아는 아이였다. 한 번은 누군가 준 러브레터를 말없이 쓰레기통에 던지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찌푸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연애? 난 관심 없어. 저런 애들 귀찮기만 해. 그때 나는 알았다. 내 감정은 혼자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를 조용히 묻어두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알게 됐다. 서연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 이름은 강민호. 그 시절 학교에서 위험한 매력의 대명사로 불리던 남자였다. 강민호는 잘생겼다.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했고 언제나 누군가의 중심에 있었다. 교내 소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고 여자아이들의 시선은 늘 그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이었다. 나는 복도 끝에서 도시락을 들고 그녀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순간 강민호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자극적인 거 같이 해볼래? 그의 말투는 거침없었고 망설임도 없었다. 당황한 듯한 그녀의 얼굴 앞에서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목덜미를 당겨 입을 맞췄다. 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봤다. 도시락을 들고 서 있던 나의 눈앞에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 순간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기울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복수심에 그녀 도시락에서 고기만 골라 먹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내 감정을 감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이미 마음은 온통 강민호에게 향해 있었고 그의 자극적인 관심은 그녀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그러다 결국 혼자만의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다. 포기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다.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끝내주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호는 그녀에게서 마음이 식었고 예고 없이 그녀를 떠났다. 그는 새로 전학 온 유지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고 그가 원하던 세상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다. 서연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몇 번이고 그를 찾아갔고 결국 유지연에게 들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교내에서 조용하지만 잔혹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던 그녀는 항상 위태로웠다. 우리 집조차 생활비를 도와줄 만큼 그녀의 형편은 어려웠다. 그런 그녀가 유지연 같은 재벌가 딸과 맞서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수능이 끝난 날 모두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웃고 떠들 때 나는 온몸이 젖은 채로 서연을 찾아다녔다. 어두운 골목, 그녀는 축 처진 어깨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전신이 멍투성이었고 수험표는 갈기갈기 찢겨져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겨왔다. 몸을 떨며 이를 악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 날 망치려 했어. 난 절대 날 버린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준호, 지금 나에겐 너밖에 없어. 나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재수해. 내가 기다릴게.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다짐이기도 했다. 나는 누구의 대체품이 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두 번째 선택이 아닌 스스로 선택받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재수를 하고 내 대학으로 다시 들어오고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는 동안에도 나는 선을 지켰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때야말로 나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7년이 되는 해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은 특별히 그 자리를 위해 내게 맞춤 정장을 선물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로 채운 완벽한 스타일이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남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 속에는 과거를 이겨내고 현재의 자부심을 가지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나는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회사에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로 밤늦도록 회의실에 갇혀 있었다. 회의 중간 서연의 이름으로 수차례 전화가 왔다. 받지 않자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둘 쌓였고 그중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준호, 우리 지금 임신 계획 중이잖아. 이런 중요한 날엔 회사 일 좀 내려놓으면 안 돼?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동창회야. 모두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은 해봤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서연, 난 내가 자랑하려고 만든 트로피가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대하던 완벽한 남편이라는 틀에서 나는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다.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나서야 회의실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밤늦게 다른 동창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이 식당에서 혼자 쓰러졌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놀란 나는 곧장 택시에 몸을 실었다. 불 꺼진 도심을 가르며 도착한 식당 앞, 그녀는 문가에 기대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붉어진 눈가로 내 품에 쓰러졌다. 자기야. 술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들려온 목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가자. 집에 가자.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구토를 했다. 바지와 구두 위로 쏟아진 토사물. 눈앞이 아찔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택시 안에 태웠다. 그때였다. 식당 안에서 한 직원이 뛰어나오며 지갑을 내밀었다. 지갑 두고 가셨어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지갑을 받으려는 순간 또 다른 손이 차 문을 붙잡았다. 당신이 그녀 남편이구나. 도발적인 말투였다. 고개를 들자 형용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강민호. 그 시절 그녀의 모든 혼란과 고통의 시작이었던 남자.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건조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네. 그 순간 택시 창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 바지는 구겨졌고 구두는 토사물에 얼룩져 있었다. 하루 종일 쫓기다 온 듯한 눈빛과 지친 어깨. 나는 내 모습이 참 초라하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기대에 앉아있던 서연이 속삭였다. 준호 미안해. 전화해서 일하는데 방해했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걱정한 건 정말 내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 남자의 눈앞에서 체면을 잃는 게 더 무서웠던 걸까?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하나같이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가난한 배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늘 위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싫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꾸미고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바랐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녀 옆에 당당히 서서 성공한 남편으로 보이길. 화려한 파티에서 브랜드 정장을 입고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길.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감당해온 과거와 콤플렉스를 지워내려는 발버둥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처음 몇 해는 묵묵히 참았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떨어졌고 우리는 대야를 받쳐두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시간이 행복했다. 매일 싸주는 도시락, 장마철 우산을 들고 회사를 찾아오던 그녀의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서연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지닌 여자였다. 그 시절 나는 믿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술 기운에 매달린 그녀가 자기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 잠시 나는 과거의 그 아이를 떠올렸다. 내가 품에 안았던 멍투성이었던 그날의 서연이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강민호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네, 우린 벌써 7년을 함께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강민호의 얼굴에 미세한 실망이 스쳤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졌다. 철저하게 진심을 다했던 7년의 결혼은 그렇게 무너졌다. 이혼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참았고 헌신했고 믿었지만 그녀는 결국 또다시 강민호를 선택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불러 재산 분할 협의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류를 넘기고 각종 법률 문서를 확인하며 점점 피로해지고 무력해졌다. 참 아이러니했다. 결혼 초 우리는 이 집에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다. 가구 하나, 커튼 하나 모두 함께 고르고 함께 꾸몄던 곳. 그때는 하루하루가 꿈 같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다. 얼마짜리, 몇 대 몇 초 나눌지, 법적으로 누구 명의인지. 그녀는 무표정하게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빛으로. 나는 잠시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다. 그리고 우연히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창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걸 보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 괜히 너희 사이 문제 생길까봐. 근데 넌 알아야 할 것 같더라.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식당 내부가 뚜렷이 보였다. 그곳은 분명 얼마 전 동창회가 열렸던 장소였다. 비상계단 근처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다. 이서연, 그동안 나 생각 안 났어? 준호 같은 재미없는 남자랑 정말 행복해? 나 지금 목소리, 강민호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얼굴을 들이댔고 곧이어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키스가 끝나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서연, 내 이혼만 마무리되면 우리. 그 말을 끊으며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없어. 순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녀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붙잡았다. 나는 매일 너 생각뿐이야. 넌 단 한 번도 날 떠올린 적 없니?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결국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그날 저녁 나는 회의실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이미 떠났고 방 안엔 이서연 혼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오늘 최종 조율된 재산 분할 협의서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협의서 다시 작성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 차, 예금 공동재산 전부. 한 푼도 내게 넘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준호,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7년이야. 이 일만 끝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역겨워서 더는 못 참겠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토할 것 같아. 이 집 안의 모든 물건, 우리가 함께 꾸몄던 공간, 이젠 죄다 추악한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을 아직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사실 법정에 제출할까 고민도 했었다. 만약 그녀가 재산 문제로 꼼수를 부린다면 그게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그녀의 더러움에 나까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외도 사실 충격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그녀가 이혼을 말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여자 때문에 내 품격까지 무너지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끝낼 수 없었다. 이혼을 결정한 지 사흘째 되는 밤, 우리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여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재밌게 사시네요? 제 남편이랑. 유지연, 강민호의 아내이자 서울 강남의 재벌가 외동딸. 그녀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지만 더러운 수단을 거리낌 없이 쓰기로도 악명 높았다. 소문에 의하면 경쟁업체를 무너뜨릴 땐 가차 없고 기자와 경찰도 매수할 수 있는 인물이라 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서연이 강민호의 이혼을 돕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고급 빌라 단지 한복판. 차가 멈추더니 돌이 날아들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집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 나는 안방에 혼자 자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미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우린 말도 섞지 않은 지 오래였다. 아직 집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나는 경솔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몰래 재산 정리를 시도할 수도 있었으니까.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저쪽 방에서 이서연이 맨발로 뛰쳐나왔다. 파편 하나가 그녀의 이마를 스치며 피가 맺혔다. 나는 손끝에 묻은 그녀의 피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조폭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급히 차를 몰고 사라졌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나가려 하고 있었다. 어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걱정 마. 너무 심하게 하진 않을 거야. 넌 잠깐 숨어 있어. 금방 다녀올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가 중얼거렸다. 지금은 민호가 더 필요해.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조금 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 옆엔 강민호가 있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잡은 채 그리고 나를 보며 웃었다. 도발적이고 역겨운 미소였다. 이서연은 그의 팔을 뿌리치며 내게 다가왔다. 많이 다치진 않았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꾹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한 번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주저앉았고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다시 흘러내렸다. 말없이 조용히. 그때 강민호가 성큼 다가오며 말했다. 아내한테 손대면 안 되죠. 그녀는 그냥 나를 걱정했을 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이번엔 그의 뺨을 때렸다. 이혼 서류 직접 보내. 2번 다시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의 멱살을 붙잡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남의 아내가 그렇게 매력적이더냐? 그렇게 자극적이냐? 그는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오해야. 그녀는 날 도와줬을 뿐이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많은 변호사 중에 하필이면 전처? 그게 말이 돼? 나는 그의 멱살을 놓고 냉정하게 말했다. 됐어. 너희 둘 이제 내겐 아무 의미도 없어. 강민호는 얼굴이 굳은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오해일 뿐이야.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조소를 날렸다. 그럼 쓰레기 잘 챙겨. 내가 주워 가든 태워버리든 상관없어. 이서연이 다가와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준호야, 진정해줘.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길 막지 마.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며칠 뒤 나는 그녀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다. 펜을 들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사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우체통에 넣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이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날 나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깨끗하고 맑고 자유로웠다. 나는 이혼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동창 단체방에 올렸다. 그리고 강민호와 이서연을 태그에 한마디 남겼다. 드디어 자유다. 강민호 씨, 축하해요. 원하던 거 얻었으니 오래오래 잘 살아보세요. 제발. 그 방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무슨 일이야? 진짜 강민호가 바람폈어? 이서연이 외도한 거야?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급하게 음성 메시지를 몇 개 연달아 보냈다. 길게는 60초짜리도 있었지만 나는 단 하나도 재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지는 멘션 속에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었고 마지못해 말했다. 아니야. 우린 그냥 서로의 길을 가기로 한 것뿐이야. 나는 다시 음성 메시지를 여러 하나 보냈다. 네 엄마랑 얘기해라.
그 순간 단체방은 얼어붙었다. 말 그대로 정적. 나는 회사를 상대로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떠나고 싶었다. 7회를 함께한 결혼. 나도 내 마음도 회복이 필요했다. 성수기와는 거리가 먼 시기라 여행지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나 홀로의 시간은 생각보다 유쾌했다. 여행지에서 한 여성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사진을 몇 장 찍어주겠다고 했다. 어때요? 괜찮죠? 그녀가 웃으며 보여준 사진 속에 나는 낯설지만 평온했다. 정말 잘 나왔네요. 고마워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앙증맞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말했다. 혹시 이 사진이랑 오빠 카카오톡이랑 교환 가능할까요? 나는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웃었다. 그건 좀 어려울지도.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뭐, 여행은 아직 기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정유진이었다. 대학원생이고 사진은 취미라고 했다. 조용하지만 열정이 있었고 묘하게 따뜻했다. 여행 내내 그녀는 내 곁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웃음을 지어주었다. 한편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받은 메시지 하나. 강민호와 유지연의 이혼 소송이 개시됐다는 소식이었다. 친구가 법원 앞 사진을 보내줬다. 유지연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고 이서연은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뒤에 서 있는 강민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 유지연은 이서연이 일하는 로펌에 협박 전화까지 했대. 그만두지 않으면 언론에 터뜨린다고. 친구는 말을 이었다. 요즘 이서연 진짜 초라해졌더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여행 사진을 올리자 그 사진 아래에 댓글 하나가 달렸다. 누가 찍어줬어? 이서연이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너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얼마 뒤 그녀는 댓글을 삭제하고 다시 글을 남겼다. 잘 지내. 그리고는 한 통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바람소리 섞인 30여 초의 짧은 녹음. 그녀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집이 너무 조용해.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차단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여행지에서 한가롭게 걷고 있을 그 시간에도 그녀는 어두운 전세 빌라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었겠지. 재산 분할 이후 나는 철저했다. 카펫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커리어에서도 연달아 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이 더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방송에서 외도 루머가 도는 변호사를 누가 찾겠는가. 졸업 직후 아무도 그녀를 변호사로 인정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오직 나만이 그녀를 믿었다. 회사 회식에서 강제로 술을 마셨을 때 나는 해장국을 끓여 병원에 데려갔고 단 한 건의 의뢰도 못 받던 시절엔 함께 로펌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무릎 꿇고 기회를 청했다. 첫 재판에서 이겼을 땐 나는 반달 월급을 쪼개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다. 그런 기억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녀는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겠지. 하지만 그 모든 회한은 결국 성공한 뒤 날 배신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그 시절. 나는 역겨움만 남았다. 여행이 끝나는 날 정유진이 조심스레 내게 연락처를 건넸다. 알고 보니 대학원생이었다. 사진은 그녀의 취미였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녀는 수줍게 물었다. 귀여운 눈빛이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톡 치며 말했다. 넌 아직 어려. 여동생 같다. 그녀는 억울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시간은 많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변하는 법이다. 나는 이서연에게서 이미 뼈저리게 배웠다. 정작 본인은 그 단순한 이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전화가 울렸다. 친구였다. 야, 일 터졌어. 완전 영화 찍는 줄. 그녀의 말투가 흥분에 차 있었다. 강민호가 이혼 안 하기로 했대.
짧게 요약하면 이랬다. 그날 밤 이서연이 내게 보낸 음성 메시지. 그 직전 그녀와 강민호는 함께 술을 마셨고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다. 술 기운에 기대 잠든 그 순간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둘이 함께 있는 장면은 그대로 찍혔고 그 영상은 결국 유지연의 손에 들어갔다. 좋아. 이혼해줄게. 대신 한 푼도 못 가져가. 유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다고 한다. 나는 확신했다. 이서연은 분명 그 순간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럼 널 왜 도와야 돼? 강민호는 그렇게 말했다. 이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넌 당신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했잖아. 사랑은 없고 지옥 같다고 했잖아. 강민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 이혼하는 거 돈 때문이었어. 널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넌 지금도 예전이랑 똑같아. 멍청하고 순진하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이용당하는 여자. 그녀는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럼 나는 뭐였어?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친구에게 말했다. 그냥 바보였지. 그보다 더한 건 없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다. 못 얻는 게 더 매력 있어 보인다더니 진짜 받아보니 역겹더라고. 학생 때도 그랬잖아. 손가락만 까딱하면 달려가던 여자였다고. 지금도 또 반복이네. 자업자득이지 뭐.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 내가 오늘 돌아온 거 이미 알고 있더라. 그 말을 듣기도 전 나는 이미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혼잡한 인파 속, 허름한 원피스에 구겨진 옷자락. 화장은 다 지워졌고 눈동자엔 빛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는 말없이 차 뒷좌석에 탔다. 그녀는 익숙한 길로 차를 몰았다. 우리의 옛집 방향. 길 잘못 들었어.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물었다. 지금 어디에 살아? 나는 새 주소를 말해줬다. 그곳은 결혼 전 내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올라간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곳 괜찮아?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불쾌한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당연히 괜찮지. 그 말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내리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차분히 물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당신 없는 집엔 아무런 온기도 없더라. 나는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며 담담히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준호야, 돌아와줘. 강민호는 날 속였어. 그들은 내 일을 망가뜨렸고 요즘은 누군가가 계속 날 따라다니며 협박까지 해. 밤마다 잠도 못 자. 거의 신경쇠약이야. 매일 밤마다 내 생각뿐이야. 결국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은 너였더라. 차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불안한 눈빛이 되었고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전에 강민호에게 버림받은 너는 나를 찾아왔고 그때 너는 3년 동안 날 쫓아다녔어. 너의 빈털터리 시절, 너의 무명 시절. 내가 다 함께했지. 하지만 너는 성공한 뒤 내가 아닌 그를 다시 택했어.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무너진 너는 또 내게 돌아오려 해. 이서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녀는 얼굴을 돌리며 말문을 잃었다. 그때 그녀가 어설프게 말했다. 우리 헤어진 건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밖에 없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기 없는 씁쓸한 비웃음이었다. 동창회 그날 강민호와 그 좁은 계단에서 입을 맞추던 너. 그때 왜 이런 결말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혼인 관계 유지 중에 찍힌 거야. 그런데 지금은 또 사랑 운운해? 그녀는 핸들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온 거야. 늘 그랬어. 그 사람이 날 무너뜨렸어. 그 사람이 모든 걸 망쳤어. 난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 넌 그냥 현실을 인정 못할 뿐이야. 그녀는 마치 안심한 듯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치우며 말했다. 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을 뿐. 새로운 자극에 흔들리고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나를 떠나고 그러다 망가지면 또 날 찾고 너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나는 오히려 강민호한테 고맙더라. 그가 너의 진짜 모습을 빨리 보여줬으니까. 너랑 이혼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고 손끝까지 떨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7년을 함께 했는데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7년이 있었기에 이제는 깔끔히 끝내고 싶은 거야. 우리는 분명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뭘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 넌 스스로를 정당한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남편을 속였고 초라했던 과거의 복수를 위해 첫사랑에게 다시 무너졌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잡은 거야. 이서연,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지금 그대로 돌려줄게. 넌 평생 몰라. 넌 뭘 잃은 건지도 몰라. 그녀는 말없이 핸들을 쥐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수없이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하나도 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차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끝내 떠나는 걸 확인한 후에야 불을 껐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사랑할 때는 전부를 준다. 하지만 너는 사랑하지 않을 땐 단호하게 떠난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내 선택엔 언제나 후회가 없다.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서연은 아직 젊었다.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 하지만 강민호의 두 번째 배신과 내 마지막 이별이 겹치면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강민호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그저 그뿐이었다. 유지연은 재벌가의 막강한 배경을 이용해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렸다. 불법은 명백했지만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 현실에 맞섰다. 법적 절차를 밟으며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차례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조폭에게 쫓기기도 했다. 이혼 당시 받은 재산은 이미 바닥났고 직장을 잃은 뒤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차도 팔고 집도 정리했고 그녀는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강민호는 간곡히 부탁했다. 이쯤에서 멈춰. 더 가면 너도 위험해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요히 대답했다. 알겠어.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다. 그해 가을, 강민호와 유지연은 결혼 5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초청되었고 그들은 회사 홍보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다른 영상이었다. 비상계단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이서연과 강민호.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지연은 앞에 놓인 와인잔을 던지며 강민호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괴한에게 습격당했다. 팔 하나가 부러졌고 다시는 법정에 설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이듬해 그녀는 마침내 유지연의 불법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밝혀냈고 법정은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녀를 구속했다. 그날 이서연은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나 아니었다. 정유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고 이서연의 말을 내게 전해줬다. 전화기 너머 그 여자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말하던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만 다시 곁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당황했다고 한다. 정유진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다시 전화해 보시라고 하려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며칠 뒤 나는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호는 모든 걸 잃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했다. 그는 과일 칼을 들고 이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었어? 내가 묻자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죽진 않았어. 하지만 다시는 예전의 그녀로 돌아갈 순 없을 거야.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유진이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녀 보러 갈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그녀의 인생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 깨어진 유리는 절대 원래대로 붙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그녀가 내게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엔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 나는 실패한 사랑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을 멈추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도 멀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